자, 이번 시간은 343페이지 유증을 봅니다. 유증.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즘 들어서 이제 한때 출제가 좀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유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증자 명의로,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4년 전에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자의 사망 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유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하냐면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이더라, 사망했을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날짜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인증등기 할 때 그 연월일을요, 사망일을 써야 돼요. 그런데 조건과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우리가 신청서에, 등기 기록에다가 신청 정보도 그렇고 등기 기록에다 우리가 갑구에다가도 연월일을 그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유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포괄 유증이 있고요. 포괄 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유증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유증의 효력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이다 이겁니다. 다만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라든지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증에는 이제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는데, 얘는 등기 없이도 돼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반면에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언 집행자하고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는 공동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 자, 신청해 보시면은요. 유증의 종류가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는데,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 A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 요 A가 유증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B를 수증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유증 자체가 유증의 종류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에요. 유언 집행자하고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전 등기를. 1번에 그동 나오죠?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유증 등기는 유언 집행자를 의무자로 하고요. 수증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 포괄 유증의 경우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1인이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가 있어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 있으나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여기 누가 있을까? A-가 존재하겠죠. A- 존재하는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직접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앞으로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상속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여기서 등기를 가져오면 돼요. 즉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가져오게 되면 두 단계를 거치지만 바로 직접 가져오면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간소화 차원에서 이미 상속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함 없이 여기서 바로 직접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중의 목적물이 무엇이다?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이때 포괄 유중인 경우하고 특정 유중의 경우에 B가 있었죠. 수중자 B가 있었고 수중자 B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때 포괄 유중의 경우에는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수중자 명의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A-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B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계속 이 부분이 계속 시험에 나온 거예요. 왜? 이 부분이 개정된 거거든요. 계속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게 3번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요. 유중에서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상속인에 대한 뭐를 침해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등기관은 심사에 있어서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을 가져요. 따라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줄에. 그 다음에 실행 쪽에 보시면은요. 원인은 무엇이고 원인은 유증이고 날짜는 뭐를 쓰자? 사망일을 쓰자 이겁니다. 그런데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붙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정도. 이쪽 부분 잘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이상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자,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였는데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더라 이렇게. 근데 현재 이 B가 무권리자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이 얘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럼 A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등기를 무엇하면 돼요? 이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가져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예로부터 직접 등기를 가져오는 이러한 것이 바로 뭐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 원인에 무효가 있었다라는 거죠. 의에 보시면은요.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이 A가 자기로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예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보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얘가 협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에도 두 가지 사유가 있고 단독에도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등기 신청 1번에 보시면은요. 2번 볼까요? 2번. 2번을 보시면 이미 과거에 자기 앞으로 즉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적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판결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1번, 2번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뭐냐면 얘를 의무자로 하고 얘를 권리자로 하는데 권리자가 사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원인 서면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원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뭐 현행법 하에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단독으로 하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즉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 정보가 무엇이다? 판결서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원인은 무엇이고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이때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정 명의 회복은요. 농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민 대상도 아니고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다 대상이 아니에요. 거민을 왜 안 받을까요? 거민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도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유중은 허가 안 받죠? 왜 유중의 경우에는 토지 거래를 안 받을까요? 허가를.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중은 또 무상이죠. 계약이라고 한다 하도 예를 들어 무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정도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게 뭐냐면은요. A가 수용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거 보시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수용인데 이 수용은요. 원시 취득이지만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다만 그것이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보존 등기를 한다. 당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요. 기업자가 이 부동산을 무엇을 했다? 수용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등기를 할 때 이 A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A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기업자가 단독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자가 관공서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엇하는 거예요? 촉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여기서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등기법에서 관공서라 하면 대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해요? 국가 지자체다 이겁니다. 국가 지자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단독 신청이 아니라 촉탁 등기더라. 촉탁 등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가 있으면 신청 정보에 이를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걸 기록함으로써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은요, 수용이 2018년 2월 5일에 수용이 됐는데 이 A라는 사람이 2018년 1월 4일 날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때 기업자는 바로 못 갖고 옵니다. 그 여기 앞으로 A- 앞으로 무엇을 하고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사람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기 기록에는 무엇이 있다? 화곡동으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못 갖고 와요. 그러면 기업자가 자신 앞으로의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가 격려돼야 되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가 격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업자는 상속인을 대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상속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 명의인을 무엇해서 등기 명의인을 대위해 가지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자, 이때 3번은 이제 첨부 정보는 뭐냐면은요, 협의 수용일 때는 무엇을 협의 성립 확인서를, 그 다음에 재결 수용일 때는 재결서를, 그리고 당연히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을 해야 돼요. 첨부 정보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했을 때는 재결서를, 협의 수용일 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됐죠? 그리고 보상을 증명하는 거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인감 증명하고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왜? 단독 신청이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해 보시면 그 원인은 무엇이다? 토지 수용이죠. 원인은 수용이고 원인 일자는 무엇이다? 수용의 시기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수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4번. 수용은 수용한 시기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용 시기 전이 있고 수용 시기 후가 있으면 수용 시기 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왜 이거를 여기 A라고 보면 돼요. 그 왜 A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냐면은 A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수용 시기 이후에, 즉 2월 5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약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면 B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얘는 죽습니다. 그런데 수용 시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3월 5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상속 개시일이 저기 1월 4일을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개시일이 며칠이에요? 1월 4일이죠. 근데 수용 시기는 2월 5일이다 이겁니다. 상속 개시일이 수용 시기보다 앞섰다면 비록 이 상속 등기가 수용 시기 이후에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산다. 왜 살아요? 얘를 하지 않으면 못 가져가거든. 결국은 대위 신청까지 해서 상속 등기를 하고 가져가는 거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것도 다 직권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죽는데 하나 남는 게 있다 그랬죠?
요역지는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요역지는 예외 규정이더라. 그 요역지는 왜 직권말소할 수 없느냐. 이 요역지는요,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죠. 수용이 돼도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할 때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럼 뭘 찾자? 먼저 상속 등기를 찾자 이거예요. 상속이 없으면 뭐를 찾자? 요역지를 찾자 이겁니다. 처분 제한의 등기라든지 가등기도 마찬가지로 전후를 불문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등기 실행으로 인한 다른 권리의 말소 얘네들이더라 이거 다 죽는 거다. 다음의 경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전에 격려된 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상속 등기가 격려되고 요역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라면 다 죽는구나. 그럼 살아남는 게 뭐냐? 상속 등기하고 요역지. 물론 수용 시기 이전에 격려된 것은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은 살아남아요. 직권 등기할 때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환매 및 환매 특약 등기. 수용에서는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이 부분만 계속 나와요. 이 부분만. 자,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의 목적물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 한다? 환매.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환매. 이렇게 됩니다. 환매.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권리예요. A가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A를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매수인이다 이겁니다. 그 등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후에 이 A는 B를 상대로 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찾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등기를 딱 한 상태에서 B가 C한테 등기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A가 C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놔 할 수 없죠. 즉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C한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과 동시에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요? 특약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특약 등기에서 환매권은 누가 가져요?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기 때문에 매도인이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서 둘이 공동으로 하는데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가 플러스 환매 특약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가 되고요. 동시에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더라. 별개의 서면을 해야 돼요. 왜냐면 등기가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두 개가 돼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환매 특약 등기 하나.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B로 이루어지면 2- 얼마? 2-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딱 격려가 되는데 이때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A가 갖더라 이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에서는 누가 의무자예요? B가 의무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감 증명 필요 없죠? 인감 첨부하지 않아요. 왜 인감을 첨부하지 않느냐? 이 매수인 B는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죠. 소유권을. 따라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 필요 없고요. 인감 첨부하지 않는 거고, 또한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 동시에 하기 때문에요. 접수번호가 어떨까요?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접수번호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된다. 여기가 만약에 접수번호가 제10호가 되면 여기도 접수번호는 제 몇 호가 된다? 제10호, 여기가 10호면 여기도 제10호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약이 등기가 되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C 앞으로 무엇을 해요? 3번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도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가능한죠. 하더라도 이 A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C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환매 특약 등기는 자 여기서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과 이전이죠. 소유과 이전 등기에 부기한다. 맞는 말이죠.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는 소유과 이전. 소유과 이전에 무엇을 한다? 부기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교재 볼게요. 절차.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과 이전 등기와 어떻게 한다? 특약 등기는 동시에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지만 요 특약 등기에서는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로 또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개로 작성하나 접수번호는 동일하다. 이거 왜 접수번호 동일할까요? 동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면은 무엇을 작성을 하냐면은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도록 됐는데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의적 기록 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대금하고 비용이에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무엇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존속기간이다 이겁니다. 동사는 3년이고 부동산은 5년이죠. 그래서 얘는 5년을 넘지 못해요. 부동산이니까. 동사는 필요 없고요. 5년을 넘지 못하는데 이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딱 정해지면 절대 연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연장할 수는 없으나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연장을 할 수 없으나 단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연장할 수 없으나 단축은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2번에 보시면은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을 기록하고 기간이 등기 원인증서에 기간이 있으면 신청서에 써야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5년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대 맨 밑에 인지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측량비용 감정비용은 신청정보이므로 필요적 신청정보이므로 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없음이라고 기록한다. 이게 비용이에요. 비용. 근데 비용에서는 다른 거 다 외우지 마시고요. 비용에서는 등록세는 아니더라는 것만. 등록세는 여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히려 편해요. 다음 페이지. 환매 기간은 임의적 정보라 그랬죠. 존속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야. 연장할 수 없으나 무엇은 할 수 있다? 단축은 할 수 있고요. 일단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해요? 5년으로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5년을 초과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요. 각하. 그 다음에 연장할 수도 없으면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되잖아요. 소멸, 상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는 얘 의무자. 특약 등기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특약등기 의무자는 매수인이잖아.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죠. 왜? 얘랑 같이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하고 특약등기라면 권리를 취득한 상태인데 이 소유권 이전하고 특약등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B는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이겁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출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4번에 보시면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하자. 특약 들어가 있으면 다 부기 등기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효력은 뭐냐면 이렇게 특약이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특약 등기의 효력은 뭐냐? 딱 하나. 대항하기 위해서다. 이거 대항하기 위해서.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한 것으로는 매수인의 목적 부동산의 양도나 담보물건의 성질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뭐를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대항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온 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얘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를 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써져 있는 거고요. 마지막 줄이죠. 효력의 마지막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요. 환매권 행사를 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은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이따 뒤에서 다시 볼게요. 환매권 이전. 이 환매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어요. 환매권은 뒤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부기로 했기 때문에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의 무엇이다? 부기의 부기 등기로 부기의 부기 등기로 이전하더라.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환매 특약 등기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특약 등기를 말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첫 번째, 환매권을 무엇하는 경우? 행사를 한 경우. 환매권 행사한 경우. 두 번째는 환매권 행사하지 못한 경우. 세 번째로는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환매권 행사했다는 소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였는데 2-얼마 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를 A로 했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환매권을 행사를 했다는 소리는 얘가 기간 내에 3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특약 등기는 의미가 없더라 이겁니다. 4번 해가지고 2-1에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한다 이겁니다. 누가 말소를 해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도가된 거죠. 예를 들어서 포기했다라든지 이렇게 B가 있고 2-1에 환매 특약이 있으면 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 3번 해가지고 2-1을 말소를 합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들이 공동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2번에서 소유권 이전 B로 됐는데 2-얼마 1 해가지고 특약 등기가 격려됐죠. A 앞으로. 근데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A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매권을 행사를 해서 등기를 가져온 형태고요.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특약 환매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말소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더라 이렇게 표현돼.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런 내용들이 2번은 뭘까요? 2번은 혼동이 나왔네요. 2번은 혼동이 나왔네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에 따라 나오고요. 3번은 무엇이다? 1번은 뭐야? 이게 1번이네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다 이겁니다. 근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게 많이 나와요? 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얘는 갑구죠? 을구가 이렇게 했으면 을구의 1번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C 앞으로. 이때 얘가 환매권 행사를 해서 무슨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요 특약 등기 이후에 이 특약 등기 이후에 격려된 거예요. 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멸, 실효가 돼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해가지고 2번에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하는데 이것은 A하고 C하고 어떻게 공동 신청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한다. 직권 말소하면 큰일 나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효력의 마지막 줄 348페이지 효력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 후 제3자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권리를 등기한 경우 제3자를 의무자로 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해서 그 등기, 이 등기를 무엇하는 거? 말소하는 것을 공동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환매예요. 환매고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의물권에 대한 거하고 담보물권인 저당권 이쪽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